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우리 시카고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배우 윤숙화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시겠어요. 시카고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시카고가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이번에 제가 시카고 교회 연합회 초청으로 네. 부족하지만 간증과 찬양을 하러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시카고 순복음 교회에서 네. 네, 제가 이틀 동안 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과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네. 네. 아마 저희 방송국에서 또 따로 그 집회하실 때 가서 찍은 게 있긴 네, 있으니까 네. 또 그것들도 저희들이 따로 이제 한번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또 네. 보여주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카고에 처음 오시는 게 좀 어때요? 좀 돌아보셨는지요? 네, 오자마자 목사님들께서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카고 시내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네. 제가 시카고는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깨끗하고 그렇죠. 너무 제가 원래 이제 뉴욕에 예전에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뉴욕은 자주 네. 갔지만 뉴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좀 벌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집중적인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 시카고는 시내에 그 미시간 호수가 네. 막 모래까지 있고 너무 그런 아름다운 시너리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데 도시 자체도 너무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카고의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카고 좀 많이 알려주시고 한국 가시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한국 가도 시카고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가 옛날에 뭐 알카포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가 여기 알카포네 목사님도 한 분 계세요.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시카고까지 오셔가지고 예. 그 이번에 이거 마치고 이제 이번에는 주로 이제 기독교의 이제 집회 이렇게 인도하시고 네.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오시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근황도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비록 나이는 60을 훌쩍 넘겨서 조금 네, 정말 나이 먹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연기자로서는 그런 것도 그냥 차분하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관객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으니까 매년 어떤 작품이든 한 편 정도는 꼭 스테이지 네. 무대를 하고요. 한 3년 전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니 1년에 한 편씩 그냥 드라마도 제가 잠깐씩 출연을 합니다. 네. 그냥 의리도 지켜야 되겠고 네, 그렇죠. 또 그냥 시청자들께서는 그렇게 저를 그냥 잠깐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제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무대에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화나 뭐 TV나 이런 것을 이제는 제가 해도 너무나도 제 자신이 자유로워요. 네. 왜냐면 연극배우로서 할 만큼 정말 다 했다라는 그렇죠. 생각. 누가 뭐래도 저는 연극배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또 많이 자유롭게 해서 네, 가끔 TV도 출연을 하고 이번 또 3월에도 영화를 또 한 편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영화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영국 공연을 런던 공연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이제 그것도 그래서 부지런히 영국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런던을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내년 가을에는 또 제가 굉장히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 연출에 또 제의가 하나 들어와서 또 갑자기 피가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 작품도 연출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배우로서 제 본분 지키면서 또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한 단어로 해서 그냥 배우라고 이렇게 소개했지만 사실은 배우 안에 뭐
연극 배우로 시작하셨어요. 뮤지컬 배우, 또 탤런트, 영화 뭐 안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 배우 다 외에 또 이제 연출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네. 이런 거죠. 네. 예. 근데요,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신 보시기에 그래도 네가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라시면 하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경들이 조금 넓어졌을 뿐인데 저는 그냥 제 이름 석자 앞에 그냥 연극배우 윤석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뮤지컬 하시려면 어차피 이제 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노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음반도 내셨고 근데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글쎄 이게 쉽다 어렵다라고 그렇죠, 표현할 그렇겠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래도 만약에 어떤 게 더 쉽냐 하면 저한테 뮤지컬이 훨씬 쉽습니다. 뮤지컬이요? 그리고 물론 뮤지컬은 뭐 노래를 해야 한다는 또 춤을 춰야 한다는 뭐 이런 또 다른 재능을 필요로 하는 건 있지만 오히려 그 노래나 무용에 조금은 내 부족함을 디맨드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연극 무대라는 건 철저히 모든 것을 정말 다 갉아먹고 진실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걸로 얘기하면 뮤지컬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장르가 주는 기쁨이 다 틀립니다. 뮤지컬 쪽은 조금 더 재미가 있고요. 연극은 역시 또 재미보다는 의미가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우리가 재미만 있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만 있어도 안 되죠. 의미와 재미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삶의 밸런스 그게 우리 주님이 저희를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 아까 역사의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역사의 인물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모멸해서 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자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듯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긍정을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했던 역사 속의 인물은 이제 덕혜옹주,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13살에 일본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그러나 그가 60세에 27살에 딸 정혜를 잃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마쓰시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지만 그녀가 60이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13살 구중궁궐을 떠났을 때 그 예를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저희는 침묵으로서 자기를 지켜낸 위대한 인간의 승리로 역시 어떤 그 로열티라는 거 그런 로열티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보여주고 저는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명성황후를 통해서 그 쓰러져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에서 그 조선의 국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바이브를 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의 근대 역사를 조금 더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또 이제 현대 거의 이제 좀 더 근대로 와서 나 김수임이라는 우리에겐 여간첩 김수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과연 김수임이 여간첩이었을까?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물론 하고 다만 이데올로기의 경랑의 바람 속에서 쓰러져간 정말 한 송이 꽃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를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나는 너다라는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작품이 안중근
네, 그래서 네, 나는 너다. 네. 근데 제가 그 제목을 정할 때도 나는 너다라는 I am you가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하고 보니까 보니까 이제 그렇고. 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그 제목을 고민하다가 나는 너다라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건 안중근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제 연극 인생에서 연극쟁이로서 네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나는 너다. 저는 그 작품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할 만한 얘기를 제대로 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 아직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제가 얼마만큼 다 내놓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작품들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연극쟁이로서 제가 할 일을 했다라는 보람도 있으시고. 보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하시고자 하는 네, 내년에 작품이- 하고자 하는 작품은 사실은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청산리 전투에서 함께 그 청산리 전투를 이루었던 물론 김좌진 장군이 가장 선봉에 서셨죠.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그 주변의 독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극입니까? 뮤지컬입니까? 이것은 잠깐 아주 이상한 형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처음 시도 글쎄요. 그냥 가난한 연극 혹은 벌거벗은 연극 그냥 공간이 있는 연극 비어있는 연극 그러나 음악이 있는 연극 뭐 이런 그냥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 형식은 아마도 뮤지컬과 연극을 결합시킨 건데 보통 이제 뮤지컬은 굉장히 화려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이 작품에서 모든 화려한 것은 다 배제하고 오히려 100년 전이 더 이제 지나갔지만 그때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숨결만이 무대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언제 정도 내년 10월입니다. 10월 정도요? 네. 네. 10월 정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작품들을 좀 그런 작품 좀 초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참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렇게 제가 한 12여 년 전에 용서를 넘어선 사랑 손양원 목사님 네네네네. 내용을 했는데 한 50명 넘었어요 그 팀이. 아유 너무 많으면 안 그 되지.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시카고하고 디트로이트하고 뉴욕하고 이렇게 돌았는데 와 이게 뭐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또 외국 이렇게 또 순회 공연을 하려면 사실 너무 사이즈가 커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피차 간의 감당이 좀 안 맞아요. 됩니다. 거기도 지혜가 좀 필요할 것 제가 같아요. 너무 욕심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좀 젊었을 때니까. 그러시구나. 네. 근데 가능하면 아름다운 욕심은 가끔 내세요. 네네. 그래서 좀 중심 배우들 오시고 여기서 좀 또 좀 활산도 그것도 같이 하고 참 이렇게 좋은 해서 방법이라고 좋은 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미주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 되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찬양과 간증을 하러 처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현지에도 너무 그 달란트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약에 제가 또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커뮤니티별로 그 젊은이들과 같이 작업을 만드는 게 더 오히려 참 좋겠다 이런 꿈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방송국 하기 전에 문화사역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네, 합심의 선을 이루면 더욱 그렇죠. 좋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1974년도입니까? 75년도에 데뷔하신 거예요? 네, 75년. 75년도 연극으로 데뷔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제가 76년도에 미국 왔으니까 시카고 왔으니까 40년 넘었네요. 45년, 44년. 네. 44년 됐네요. 예.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한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는데 그 지금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후배들한테 좀 좋은 이야기 해주신다면은. 저는 후배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특히 연출하고 그럴 때 이제 당근과 채찍을 아주 아낌없이 채찍도 아낌없이 들고요. 네. 당근도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하고 나면 아주 굉장히 돈독해지는데 이제 그 여배우 후배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어떻게 선생님은 그래도 선생님도 여배우인데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하시느냐. 질투가 생길 법도 한데 그래도 선생님도 여배우니까 정말 선생님 저희 요만큼도 질투가 안 생기시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너희들 질투 안 해. 내가 왜 너희들을 질투해? 진짜 아낌없이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 능력과 내 지경이 아직은 요것밖에 못 돼서 그게 아쉬울 뿐이지 난 내가 왜 너희들을 질투하니?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기에는 난 큰 사람이야. 난 큰 배우야. 저는 이렇게 또 잘난 척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죠. 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아무리 크다 그래도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질투가. 근데 두 번째 이유. 이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나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능가하는 배우가 되어주길 바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할머니가 됐을 때 정말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보니 너희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빛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 내가 그때 저렇게 저 아이처럼 빛났었지. 나 이걸 느끼고 싶어. 근데 뒤돌아보니 이게 내가 사랑할 만한 후배가 없어. 나보다 더 빛나는 후배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너무 쓸쓸할 것 같다. 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능가해 주길 바래. 너희들의 세상이야. 나는 지는 태양이고 너희들이 더 빛나는 별이 돼야지. 뭐 그렇게 후배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정말 그런 후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되돌아보면 지키지 못한 약속들도 덜어 있고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Of course, there's a few regrets. 그렇지만 저는 아낌없는 눈물과 아낌없이 제 모든 땀방울을 쏟아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네. 혹시 뭐 지금은 사실 K-팝이니 K-드라마니 뭐 이렇게 뭐 한류 열풍이 불고 이래서 뭐 최고의 그 인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진입하기도 좀 쉽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과거에는 참 그 문이 좁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만일에 그런 걸 꿈꾸는 그런 우리 세대들, 우리 밑에 세대들이 있다면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잘 견디면서 올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도 어떤 걸그룹의 그 젊디 젊은 아직 꽃이 다 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런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혼자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결코 세상은 삶이라는 건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절대로 없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이것이 이루고 싶은 참된 꿈이라면 오래 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때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내가
진정한 꿈이라면 그 꿈은 여러분들을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꿈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인내심을 갖고 오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또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심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만 네. 이렇게 그럼요. 농간을 근데 하실 그게 정말 꿈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꿈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네 꿈이 세상적인 헛된 꿈이냐 아니면 정말 세상을 넘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정말 바탕이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꿈인가는 기도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여 기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더 일찍 제가 이 사랑을 알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 사랑을 조금만 더 일찍 알려줬더라면 제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9살 때 참 주님을 알았거든요. 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젊은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지금이 몇 살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젊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꾸어야 할 꿈과 여러분의 비전은 사실 큽니다. 그 제가 봐도 이제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급 발전하고 부흥되고 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런 부흥의 그 역사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무너질 때는 금방 무너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극단적 선택하는 우리 연예계나 또 대학생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우리 한국이 그 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에도 우리 동포들 그 2세들이 대학 가가지고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게 다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이러는데 거기에 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 힘을 모아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일에 좀 많이 좀 나서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연예계에. 아니요, 제가 요즘 걔네들 누구지? 무슨 그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요즘 전 세계로 뜨는 애들. 응?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BTS. BTS. 뭐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면 maybe 젊은 친구들이 they should listen. 근데 이제 저 같은 할머니가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 무슨 저기 할머니 옛날 얘기하고 계시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른이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른이 품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이 역할들을 정말 크리스찬이라도 정말 좀 그게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사랑이 삶의 실천이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일단은 좀 안아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응? 예쁘다. 아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안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하시네. 네. 그럼 뭐 짧은 시간에 너무 말을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줄여서 그 배우 이외에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마 두 자녀를 입양하는 그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제가 뭐 특별한 사명의식이 있어서 아이를 입양한 건 아니고요. 그저 어떤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해서 만들어진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외국으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가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피부색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과연 누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다면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정말 뭐 전혀 계획도 없이 무작정 주님께서 주신 오히려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아들을 품에 안게 됐고요. 또 제 아들을 품에 안고 보니 혼자 크는 아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를 또 딸을 또 입양하게 됐고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커가면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자신들이 입양이 되었다는 걸 아직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동생처럼 생각을 하고 예뻐하는 신혜라 탤런트가 있어요. 거기도 입양했죠. 네, 그 친구가 이제 또 이제 저와 같은 시기에 입양을 했고, 또 제가 둘째 딸을 입양할 쯤 또 그 친구도 또 둘째를 입양하고, 그 친구는 이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었어요. 다 타인의 취향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가 하는 방법이 꼭 옳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하는 것이 꼭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합심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지만 그 친구를 보면 참 부럽고 존경스럽기도 해요. 쟤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저 아이들이 과연 저 상처가 없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면서도 그 담대함에 제가 참 놀랍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들마다 또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 딸은 약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알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해 보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알고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라고 해서 나를 키워줬다고 해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줬다고 해서 엄마 마음대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늘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생각하면 참 인간적으로 어미라는 것도 떠나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이것도 떠나서 이 현실이라는 세상에서 그들이 그 순간에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될 이 진실 앞에서 그것이 더 큰 선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글도 다 써놨어요. 그때 돼서 이제 읽어라 하려고. 네. 제 생각에는 요즘 뭐 애들이 뭐 지금 16살이에요? 네, 저희 아들이 16살이고요. 저희 딸이 12살이에요. 12살?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들은 정말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네, 저희 딸은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를 데리고 얘기를 할까 말까 어디 여행을 둘이 같이만 가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지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희 아들은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인터넷도 안 하나? 그 아이는 한국 인터넷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외국에서 자랐어요? 네. 근데 외국에서도 외국 인터넷에도 막 또 나와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인터넷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인터넷에 뭐 어떤 인터넷에는 둘이 이혼했대. 네. 그럼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저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네. 저희 아이들 그런 거 안 봐요. 오케이. 네,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는 정말 잘 걸러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또 네, 좋은 네, 그 네. 지혜롭게 잘 그럼요. 해결될 수 예. 있도록.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놓아서 키우나 또 데리고 와서 키우나 그 사랑은 뭐 같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제 배로 애를 낳았다면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책임감이 없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제 배로 낳은 아이보다 제 마음만큼은 책임감이 더 크고요. 네. 또 이게 백지예요. 백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들이 그런 싸움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 아유 나쁜 건 다 남편 닮았고 네. 뭐 또 남편 입장에선 나쁜 건 다 부인 닮았고 그럴 필요 근데 없으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이 아주 백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그게 큰 장점이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서로가 블레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책임감과 네. 그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걸로 인해서 보면 국내 입양 뭐 네 많아졌어요. 예, 홍보대사도 하시고 네. 국내 입양이 좀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2년에 한 번씩 또 그 네, 체리티 콘서트 해서 하셔가지고 네, 국내 그 이야기 좀 입양 해주세요. 기금 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자선 콘서트? 네, 자선 콘서트. 제가 인기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할 텐데 이제는 이제 인기가 이제 점점 싸그러들어서 2년에 한 번씩밖에 그렇게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에도 또 이제 해야 돼요. 내년에 네,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뭐 부족하지만 늘 그냥 그 콘서트 수익 갖고만은 별로 도움이 안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바자를 하는데 이 바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물건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뭐 그래도 첫 해는 1,0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그 다음 해는 2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엔 3천만 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도 조금씩 늘려서 그저 그것이 국내 입양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데 또 미혼모들을 살리는데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싶어서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갖고 제가 세상적인 힘은 없으니까요. 내년에 이제 하실 때가 됐고 네. 그 만약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좀 동참하자면 어떤 식으로 동참이 가능해요? 어머 만에 하나 정말 미주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콘서트에 동참하고 싶다. 그럼 전 짐 싸들고 또 오죠.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예 2020년 공연은 미주 공연으로 하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는 안 하고 네. 뭐 이런 방법도 있긴 그렇지. 합니다. 그걸 이쪽 날짜만 옮겨와서. 잘 조율이 되면. 네. 네. 옮겨와서 하는 방법.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빨라야 6월 될 것 같습니다. 6월 정도. 네. 왜냐하면 제가 3월에 촬영 들어가면 후반 작업까지 한 5월이나 돼야 끝나니까 물론 뭐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지금부터 저는 컨셉 준비하고 다 준비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연습하고 그러고 또 네. 그럼 입양 아들과 재밌어요. 이제 그 미혼모들을 위한 네네. 제가 4번째였나 5번째 콘서트를 그때도 제가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소위 말해서 유럽의 뭐 좀 이름 뭐 좀 한대는 그런 사람들을 100명만 딱 초대를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네. 그 대신 뭐 미국 영국에 뭐 돈 있는 사람들 뭐 200만 좋은 원 일인데요. 뭐 충분히 다 돈 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한국에 마침 그때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런던에 왔는데 이게 안 팔린 것들이 너무 수두룩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공연을 그렇게 해서 기금을 해준 적도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뮤직 인 런던 해가지고 타이틀이 그때는 뮤직 인 런던이었습니다. 네. 계속돼서 좀 좋은 일들이 계속돼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도 뭐 피아니스트이자 수원시향의 지휘자인 김대진 씨가 그때는 제가 또 월간 객석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월간 객석에 마침 올해 예술인상을 그때 김대진 씨가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김대진 씨가 뭐 수원시향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수원시향의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만 데리고 와서 본인이 피아노 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꿈의 무대도 만들어주고 왜냐면 그야말로 옛날 그 유럽식의 어떤 그 살롱 음악회처럼 그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재밌습니다. 이 미주 지역에 아직도 뭐 우리 윤석하 씨라면은 참 그 좋아하고 또 그럴까요? 아직 그렇습니다. 저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 우리 미주 지역 미주 동포들을 좀 대상으로 좀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힘이 닿는 대로 또 그것이 어떤 진실의 알갱이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적인 제약으로는 너무 아쉽게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무대에서 봬요. 그 좋죠. 예, 무대에 제가 초청했어요. 마지막 우리 미주 지역 우리 시청자들 분들한테 좀 인사. 우리 또 연말인데 인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의 끝에서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의 소감 하루 정도는 그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번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늘 삶이라는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또 주어질 그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참 때로는 고되게 때로는 아프게 이 타향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식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미주 지역을 돌아보니 정말 우리 한인들의 삶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그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고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진 곳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곳 시카고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